자, 7번째 릴로드 팀 준비되셨습니까? 네, 유닉 뉴스레터와 위법 사이를 검증해 주시겠습니다. 네. 발표가 끝나면 바로 심사평 부탁드리고요. 심사평은 송영훈님, 김양수님, 이가영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주시죠.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김동구입니다. 목차입니다. 팀 소개를 해드린 후 주제 선정 이유와 주제를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 및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뉴스보도 이유를 준비하는 재장전 팩트체크팀 리로드입니다.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김동구, 최중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데이터 저널리즘, 팀원 최중무는 솔루션 저널리즘에 관심이 많습니다. 두 개념 모두 단순 사실 전달을 넘어 맥락을 중요시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팩트체크도 단면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취재 과정을 조명하는 것으로 저희의 가치관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팩트체크 톤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주제 선정 이유입니다. 제가 유닉 뒷광고 비판을 일으킨 짱 기자의 게시글을 공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짱 기자는 유닉이 이 논쟁이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저는 원래 논쟁이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뒷광고 규제가 항상 말이 많고 관련 규제를 정립하기 어렵다 보니 이런 결과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사실 뒷광고는 유튜브 이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네이버 파워블로그의 공동구매, 방송사의 맛집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매체에서 존재해왔습니다. 저희가 유닉의 뒷광고 여부를 따지는 것은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와 같은 규제를 사회적인 담론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시작은 짱 기자의 문제 제기입니다. 짱 기자는 유닉이 광고성 메일의 제목에 광고라고 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한국인터넷진흥회의 가이드라인을 어긴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소연 유닉 대표 측은 유닉의 광고 표기 방식이 위법하지 않다며 반박했습니다. 반박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광고주가 제공한 정보가 아니라 직접 자료를 조사하고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메일 전체가 아니라 부분이 광고성 정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아 유닉이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 왔는지 맥락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유닉은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쉽고 간편하게 쓰여진 무료 뉴스레터입니다. 비정기적으로 광고를 스토리화에 전달하는 브랜디드 콘텐츠 방식을 택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가치관을 반영한 뉴스레터답게 그중 절반 정도는 공익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찾아보았습니다. 김소연 대표가 언급한 반박 근거 두 가지는 현행법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영리목적성 광고 정보는 이메일 제목에 광고라고 표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의 뉴스레터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영리를 추구한다고 가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표시광고법의 부당 기만 광고법 조항만으로는 이 사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 부처 관계자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표시광고법에서 말하는 상업적 정보란 소비자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정책 홍보와 같이 공공성이 강한 콘텐츠는 상업적 정보라고 보기 힘들다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의위원회 관계자는 아무리 공익 콘텐츠일지라 하더라도 이미지 홍보성을 띠면 영리 목적을 추구한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유닉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신고가 들어와야지 따져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관련 법률과 자문 결과를 종합하여 김소연 유닉 대표 측의 자사의 광고 표기 방식이 위법하지 않다라는 해명문에 대해 대체로 사실이 아님이라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정확한 위법 여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관계자의 심판이 있어야지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닉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고 이메일 제목에 광고를 표기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의 과제 제출일이 11일 오전 10시까지였습니다. 같은 날 유닉은 자사의 광고 표기 방식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개선하겠다는 뉴스레터를 발송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유닉의 해명문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취재를 하고자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팩트체크는 특별한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팩트체크를 시민의 일상으로 만들고 싶은 리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로드의 유닉 뉴스레터와 위법 사이 들었습니다. 송영훈님부터 심사평 이어가겠습니다. 예, 관심 있는 주제였고요.
짱 기자가 장주원 기자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분이 그 문제 얘기하신 거 저도 봤고요. 예, 그래서 김소연 대표 어떻게 나오나 봤는데 워딩을 나중에 잘 정리하신 게 김소연 대표가 한 말을 검증하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 거기까지 잘 되셨고요. 그리고 당연히 법률 확인이 필요했고 또 관련 전문가들 인터뷰까지 잘했고 좀 이렇게 단순하게 잘 풀어가셨어요. 그냥 빠르고 정확한 길로요. 근데 이제 법률 관련 팩트 체크를 하실 때는 좀 더 이 사례가 있으면 좋거든요. 판례. 예. 네. 그래서 이 경우는 그 부분이 좀 보완이 더 됐으면 좀 더 풍성하고 풍부한 사항이 됐을 것 같고요. 예. 또 결과적으로 다음 날 빨리 보고서를 내신 날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으니까 결과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굳이 뉴닉을 하셨나요? 아, 네. 유튜브는 이미 기존의 언론 매체에서 많이 다뤘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요즘 뒷광고 논란이 항상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뉴스레터는 좀 예외적으로 좀 관심에서 벗어난 것 같았고 또 그냥 마침 유닉이 저는 광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광고가 아니라고 생각한 친구도 있어서 그냥 요 사례를 뉴스레터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입장문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팩트 체크를 하신 거는 굉장히 설명도 잘 하시고 법적인 전개도 잘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주제 선정에 있어서 유닉이라는 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네. 그리고 유닉의 입장문이라는 게 그렇게 팩트 체크를 할 만한 사안인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이 네네. 먼저 듭니다. 뒷광고 논란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 부분 탐사나 아니면 이제 기동 취재 같은 어떤 의혹 폭로의 형식으로 지금 제기가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다 얹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너도 했고 뭐 방송사도 했고 어디도 했고 굉장히 이제 어떤 재료들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뉴닉 그리고 김소연을 타겟팅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메신저에 대한 공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왜 뉴닉인지 그리고 왜 이거를 팩트 체크 했어야 되는지에 네네. 대한 부분이 설명이 좀 필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저는 우선 일단 기본적으로 유닉이 22만 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22만 독자가 거의 충성 독자라고 생각을 했고 또 왜 하필 잠시만요. 잠시만 생각을 했던 게 있었는데 네. 저희가 굳이 유닉을 콕 집었던 건 뭐 어피티도 뭐 저희가 어피티 측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해명하겠다 했지만 제가 아는 게 일단 유닉이었고요. 그다음에 유닉을 저격했다기보다는 유닉의 사례를 가져와서 뉴스레터와 같이 저희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9월부터 뭐 시행령이 뭐 개정되고 하지만 저 사례를 다 봤는데 좀 구체적으로 거기서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만 대비하고 있는데 근데 앞으로 쇼텀 또 SNS가 다가올 것이고 이런 사례에 대해서 좀 공론화를 시키고 싶었던 목적이 큽니다. 그래서 좀 네, 제가 압박 면접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희도 그건 그 부분을 좀 아니고, 고민을 네. 하긴 했습니다. 네. 항상 이게 팩트 체크가 뭐 언중에 원하면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정치인이든 누구든 왜 이거냐라는 네, 걸 항상 맞습니다. 물어보거든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네네. 네. 이가영님. 네, 뒤에 지금 시민의 일상으로 돼 있잖아요. 예. 지금 대학생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학생분들 유닉 인기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상적으로 보는데 궁금증이 들어서 했다라고 네네. 말씀을 하셨으면 베스트 답변 아닐까 싶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양순 선배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러니까 고민이 되면 듣는 사람도 고민이 돼 이거 왜 해야 되냐고 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걸 담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이유를 방금 말씀하신 걸 내용을 담아주면 되는 거죠. 그죠? 네네. 그럼 될 것 같고 아까 공정위, 방통위 둘이 입장이 달랐잖아요. 네네. 그래서 방통위에 손을 들어서 결론을 내신 거죠. 네, 어쨌든 어찌 합법이 된 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위법인 부분을 좀 더 콕 집었습니다. 네. 그래서 플러스 변호사나 아니면 뭐 그 방송통신 전문 뭐로 하신 뭐 네네네. 로펌이나 이런데 좀 해석을 좀 받아서 네. 조금 그 부분이 좀 그냥 너무 바로바로 손 들고 딱 끝난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좀 보완이 됐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그 좀 이게 시민의 일상에서 연습하기는 좋은 아이템이었다고 저는 네네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고생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막 기자 면접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7번째 발표 마무리됐고요.